방송국에다가 돌멩이를 막 던졌어요. 양심선언도 하지 않은 방송국이다.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어쩔 수가 없었죠. 광주 MBC 작은 민영방송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신군부 세력 권력에. 그런데 가장 자기가 동행하고 그 품에 안겨야 될 청취자들의 손에 의해서, 시청자 손에 의해서 회사가 불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로서는 죄인이거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져요. (1980년) 봄으로 들어서면서 학원에서는 주로 그 자유로운 운동이 한참이었고, 또 경향 각지 언론사들은 서로 다투어가면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 양심선언의 뜻은 뭐냐 그러면 정필로서 정말 그 진실을 보도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선언을 다투어서 서로 한대였는데, 광주 경우는 전남일보, 광주일보 이 두 군데에서 전남매일까지 신문사에서 그 기자들이 5월 13일하고 5월 14일 날 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방송국 쪽에서는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마침 14일 날 학생들이 도청으로 나왔어요. 그 도청 옆 광장을 돌아서 광주 문화방송 쪽으로 가면서 방송국에다가 돌멩이를 막 던졌어요. 그러면서 따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양심선언도 하지 않은 방송국이다.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죠. 그래서 광주에 광주 문화방송, 광주 KBS, 광주 CBS 이 3개 방송국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다른데 목포, 여수, 순천 여기에서 전부 방송국 수가 8개의 방송국이 돼요. 전남회가. 이 8개 방송국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하자. 그렇게 하면은 좀 무게가 좀 있지 않겠느냐. 방송국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는 그 선언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5월 16일 날 오후 7시에 그 광주 카톨릭 센터라고 지금도 있는데, 카톨릭 센터 5층 소회의실에서 방송 양심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내 데스크 옆자리에 앉아서 권총 놔두고 기사를 자기가 고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상당히 어렵고 괴로운 일이 좀 많이 있었죠. 그것이 14일부터 계속됐어요. 5월 14일부터 그 광주가 좀 들썩들썩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5월 14일부터 그러한 그 군인들이 그 방송국에 주둔을 하게 되었죠. 광주 가서 보도를 왜 안 합니까? 우리는 보도를 하죠. 보도를 하는데 사전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 검열 때문에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우리는 기사를 써서 내는데 안 나가. 그런데 이제 이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저것은 진실을 안 알렸다. 그러니 그런 것이 뭐 방송국이냐, 진실을 알리지 못하면서 무슨 봉사를 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항의를 했죠. 한쪽에서는 군인들은 못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군인들, 이제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전부가 그 진실을 안 알린다. 왜 안 알리냐? 그 속을 모르고, 그래서 그게 고통을 많이 받았죠. 우리 광주 MBC뿐만 아니라 그 당시 VOC 전일방송, 또 KBS, CBS 모든 기자들 뉴스, 일본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다 검열을 해가지고 도장을 콱콱콱 방송 가, 방송 불가. 또 아침에 선곡에도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선곡에서 노래가 어떤 것이 선곡되는가 그걸 봐가지고, 가령 이미자이며 동백아가씨라든지 이런 그 슬픈 노래 같은 것, 이런 노래는 편곡을 하지 말고, 선곡을 하지 말고, 밝고 건강하고 힘찬 그런 노래를 해라 해가지고 방송 가, 방송 불가 이게 짝짝 끊어버려요. 전국의 신문사, 전국의 방송사 전부 다 검열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방송이 나가도록 했어요. 반공연맹회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반공연맹회관에 간첩으로부터서 우리가 노획한 권총 내재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도난을 당했어요. 그 권총이 넉 점이 분실됐다는 것이 이제 서울중앙지로 한국일보에서도 일단으로 방송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이제 보도부의 심차장, 심재화 차장이 말레이시아 연수를 다녀와가지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소련제 권총 내정이 분실당했다. 이 방송 원고를 가지고 가서 검열을 맡았는데 검열관이 방송을 하라고 해주질 않아요. 당장에 보내기 방송 불가, 절대 이건 방송할 수가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송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보안돼서, 505 보안돼서 계엄사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며칠 후에 보안돼서 회사 앞에 입사가 딱 하고 도착을 합니다. 기사를 작성을 했던 우리 심 차장, 또 배낭 원고를 왔다 갔다 나를 가운데서 그 심사를 맡고 회사로 이게 데리고 가지고 온 그 PD,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보도 책임자, 그래도 이 세 사람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때가 1월 달에 아주 추웠거든요. 1월 달에 굉장히 추운데 고문실로 가지고 전부 다 빨가벗겨. 전부 다 빨가벗기고 말할 수 없이 빨가벗기고 무릎을 꿇으라 그래. 그래 무릎을 꿇으라 한 다음에 긴 몽둥이로 요 다리 사이 요 밑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한 사람은 몽둥이로 때리고 고백해라. 고백해라. 네가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방송 낸 것 아니냐. 몽둥이를 때리고 또 양쪽에서는 두 사람이 또 이 몽둥이 가래떼지는 이 몽둥이에다 막 눌러가지고 무릎을 압살하는 식으로 그냥 그런 고민을 주고 그것이 피라우 사건 제1호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문도 하고 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 자체는 별것도 아닌데 마침 그 건을 해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의 언론인들 봐라. 너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문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는 순수한 의도에서 방송을 해도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불순 세력하고 니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막 몰아버리고 하니까 방송을 그렇게 제대로 정직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 20일 날 저녁 9시께쯤 돼서 MBC 불났다. 그러고 해야 되냐.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불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쫓아왔지. 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방송국 안에로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둘러싸버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속에 끼어서 보고, 아마 누구도 거기 못 들어갔을 거야, 아무도, 그때. 근데 8시 20분쯤에 이제 전화가 왔어, 나한테. 나는 이제 화정동 살거든. 예. 안기부 바로 앞에 살아. 전화가 왔는데, 완전 뭐냐면은, 회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는 텔레비 방송이 갑자기 꺼져버린단 말이야. 그래, 아이고, 이건 뭔 일이냐. 이제 그때 후다닥 옷을 입고, 이제 화정동 거기서부터 이제 궁동에 있는 데까지 이제 회사까지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광주 MBC에서 그 화재 수습을 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진짜 위험했어. 왜냐면은 그 세트실 아래는 아까 말한 유리 탱크가 있고 발전 시설이 그때까지 돌고 있는 게 그걸 접근해서 발전기를 꺼야 되는데 그 열 때문에 끌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지금도 생각나고 막 김대영이란 사원하고 기술국장하고 나머지 그걸 끌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새벽녘이 다 돼서야 그걸 껐지. 이제 20일 날 되니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이제 그 모든 시민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더 열기가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집에 가지를 못하고 저녁에 저쪽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시위 군중들과 저희 회사를 병가를 보아가면서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저 밑에 쪽에서부터 저녁 한 8시 정도 되고 그러는데 시위 군중들이 도청을 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시위 군중들 전두환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뭐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도청 쪽으로 가는 길이 꼭 우리 궁동 사옥 앞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도청 앞에는 계엄군들이 그때 장갑차를 그냥 딱 배치를 해놓고 그때는 충전 그 계엄군들이 엄청나게 그때 도청을 사수한다, 보호한다 해가지고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시위군중들이 갔다가 밀려오고 그러면은 꼭 우리 광주 MBC 궁동 사옥 그 앞에서 또 멈춰지고 저런 그 허위 방송을 한다, 허위 방송을 한다, 허위 보도를 한다. 보고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을 막 던지고 그러니까 그때 1차의 화재는 누가 그 침상 이런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불을 질러 놨습니다. 근데 그 시위군들 안에는 우리 직원들도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청으로 가자, 도청으로 하자. 왜냐면 막 화염병을 던지고 막 하니까. 그리고 직원들, 부모들도 나와가지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운서 아버지들도 나와가지고 그 매트리스인가 이런 것을 막 불로 이렇게 막 껐어. 불은 지르지 말자, 부르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타가 자꾸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우리 직원들은 아이고, 이제 됐구나. 이제는 불이 꺼졌구나. 그래 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고 들어오는데 MBC에 불났다. MBC에 불났다. 막 시위 군중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해서 뛰어와서 현관문 앞을 보니까 1층에가 세트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불길이 그냥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1층에 스튜디오로 번져 나오고 그 당시 소방서로 전화를 했는데 소방서 차도 한 대도 부를 수도 없었고 소방수도 한 명도 없었고 불이 그대로 조용히 하면서 4층, 5층, 옥상 위로까지 쭉 불기둥이 올라가서 그대로 다 전소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나는 피눈물 났지요. 말할 수가 없었어. 5월 19일 날, 이제 계엄, 이제 시민들 이렇게 격화되고 시민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유혈이 낭자한 모습을 시민들은 이제 보고, 했을 때, 이제 계엄사에서 나와 있는 그 파견관이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막 같은 것도 내주고, 한 시간에 2번씩 해라. 횟수까지 제의고. 이제 그런 살벌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엄령 하에서 방송을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거든. 그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는 정도였죠. 왜냐하면 계엄령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자막으로 방송을 한 거지.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남아있어요, 뇌리에. 19일 날이에요. 비상계엄령 하에서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가 지시한 계엄분소장 발표문 라디오, TV 방송 지시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후 8시경 계엄분소에서 TV 자막 방송을 지시한 문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 소요가 있으니 바깥 출입을 삼가합시다. 세 번째, 유언 비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네 번째가, 그리고 이번 시위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으며 유언 비어에 속지 맙시다. 요 네 가지 이것을 자막으로 지금 내라 이거예요. 1번, 2번, 3번은 뭐 평상적인 거, 뭐 그런 것은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마지막 네 번째, 이번 시위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을 내느냐 안 내느냐
엄청나게 고민했죠. 그래가지고 MBC 연주소 안에서는 KBS 걸 방송을 모니터하고 또 VOC 라디오 방송 보고 다른 방송 보고 모니터하고 해가지고 먼저 내면 우리도 낸다 그것이죠. 그냥 서로서로 눈치를 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막 지원분수에서 막 그냥 빗발치듯 전화가 오니까 왜 협조를 안 해주느냐. 방송을 안 내면은 그 험한 그 책임이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이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때 MBC 주조에서 모두 다 회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겸사해서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대체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텔레비 방송, 자막 방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합의된 것이 서독의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가 했었어요. 그때 중계 방송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축구 중계 방송을 하게 되면은 막 그냥 자막 안에 막 얼룩덜룩 하고 여러 사람들이 뛰어 돌아다니고 막 하기 때문에 이 자막을 슈퍼 인, 슈퍼 아웃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내용도. 얼른 슈퍼인, 얼른 자막을 넣고 그다음에 얼른 빼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이제 미안합니다 해서 그 방송을 했는데 눈앞에 수없이 죽어간 학생 시민을 목격한 시민들은 방송국에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걸어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쩔 수가 없었죠. 광주 MBC 작은 민영방송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신군부 세력 권력에 나는 시민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죠. 그날 저녁만큼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공영 버스 터미널에서 사람이 죽었다, 뭐 어떻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고 내가 그 궁동 화재 현장에 어쩔 수 없어. 거기서 집으로 새벽 3시경, 4시경에 집을 찾아 나는 집이 그때 양림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누가 밤중에 계엄군이 어디가 배치되는지도 모르고 시민군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골목길을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조심 해가지고 양림동 이장우 가옥 바로 그 앞에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문 열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나 대성 통곡을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네요. 우리 방송이라는 것은 이제 직업인들라면 알겠지만은 우리 결과적으로 시청자나 청취자들 속에 사는 거 아니야?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분들이 있어서 불행하는 거란 말이야. 우린 프로니까. 그런데 가장 자기가 동행하고 그 품에 안겨야 될 청취자들의 손에 의해서, 시청자의 손에 의해서 회사가 불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로서는 죄인이거든. 반성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태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어떤 역사가 만들어준 그 멍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잊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뼈아픈 교훈이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5.18 때 참 희생자가 참 많았거든요. 희생자가 많았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해마다 5.18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명복을 빌어야 되겠고, 또 그때 다치신 분들, 지금 쾌차도 안 되신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더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배상, 보상 이런 것들에 좀 심의를 기울여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하루빨리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기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말할 그런 자신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나도 못했는데, 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어려운, 지금 권력 앞에 모든 언론 자유가 완전히 지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투쟁을 싸우는 것은 한없이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싸우면서, 계속 싸우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 그 뭐 싸운다 해서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권력과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언론 자유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